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12주차 함수 활용 강의를 맡은 윤엽상 교수입니다. 11주차에서 학습한 함수의 기본 개념을 확장하여 프로그래밍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12주차의 학습 내용입니다. 이번 주차에는 함수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함수 내부에서 정의된 변수의 범위, 함수 내부에서 자기 스스로를 호출하는 제기함수, 그리고 함수의 이름을 변수에 대입하고 함수를 매개 변수로 사용하거나 함수를 결과값으로 리턴하는 방법, 함수의 내부에서 정의된 중첩 함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함수의 기초적인 사용에서 좀 더 응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변수의 범위 개념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 다루고 있는 함수뿐만 아니라 for, if 등 제어문에도 코드 블록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로 코드 블록을 표시합니다. 이와 같은 코드 블록 내부에서 정의되는 변수는 코드 블록 내부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함수 내부에서 정의된 변수도 지역 변수이고 함수의 내부에서만 존재합니다. 예시 코드에서 변수 A는 함수 밖에도 있고 함수 내부에도 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함수 밖에서 정의된 변수에는 0이 대입되어 있고 함수가 실행되면 A에 1이 대입됩니다. 당연히 A라는 변수에 1이 대입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수 A에 1이 대입됩니다. 함수가 종료되고 변수 A의 값을 출력해보면 1이 아니라 0이 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했듯이 함수 밖에 있는 A와 함수 내부에 있는 A는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함수가 실행될 때 기존의 A와 별도로 A라는 이름의 변수가 생성되지만 함수가 종료되면서 함수 내부에서 생성된 변수 A는 사라지고 함수 밖에서 생성된 A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변수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변수는 자신이 생성된 범위, 즉 코드 블록 내부에서만 유효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함수 안에서 생성되어 함수 코드 실행이 종료되면 사라지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함수 외부에서 생성된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존재하다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함수 내부에서 전역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 내부에서 변수를 사용할 때 전역 변수라는 의미를 갖는 글로벌 키워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역 변수를 사용하면 코드를 복잡하게 하고 재사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전역 변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개 변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재귀함수라는 특이한 이름의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귀라는 뜻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의미로 함수 내부에서 자기 스스로를 호출한다는 뜻입니다.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을 재귀 호출, recursive call 이라고 합니다. 재귀 함수를 사용하면 for문을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재귀 함수의 단점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재귀 함수의 예시 코드입니다. 일반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를 작성합니다. 다만 코드 블록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코드가 실행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코드가 실행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count라는 매개 변수를 입력으로 받고 있습니다. count가 0보다 큰 경우에는 count-1을 매개 변수로 자기 자신을 호출합니다. count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재기 호출을 하는 동안 print 함수 호출은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count가 0이 되면 화면에 0을 출력합니다. 이어서 count를 1로 호출한 함수의 print 함수가 실행되어 화면에 1이 출력됩니다. 다음은 2, 3, 4 순서로 count 값까지 출력됩니다. 팩토리얼을 재기 함수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팩토리얼은 n이 0일 때 1로 정의되고 n이 0보다 클 때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정의됩니다. 함수의 내부를 보면 n이 0일 때 1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포문을 사용해서 동일한 계산을 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기 함수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간결합니다. 재기 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재기 호출을 할 때는 재기 호출이 종료되는 조건이 명확해야 합니다. 재기 호출은 함수 호출 중에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므로 단계가 깊어질수록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를 추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함수 호출의 과정을 담고 있는 자료 구조를 스택이라고 합니다. 종료 조건 없이 호출이 무한히 반복되면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이 중단됩니다.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 재기 호출의 중단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코드에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수는 기원전 5세기 인도의 수학자 핑갈라가 쓴 책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나중에 유럽에서는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토끼의 번식에 대해 연구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피보나치 수의 초기값 f1과 f2는 각각 1로 정의되고 n이 3보다 클 때 fn은 fn-1 플러스 fn-2로 정의됩니다. 즉 f3는 f2 더하기 f1이므로 2이고 f4는 f3 플러스 f2이므로 2 더하기 1이 되어 3이 됩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생성하는 함수를 재기 함수로 작성하면 예시 코드와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중단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n이 1 또는 2인 경우에는 1을 리턴하고 함수를 종료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기 호출을 실행합니다. 실행 결과는 실습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함수의 장점은 반복문 코드에 비해 간결하게 작성 가능하고 코드가 직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기 함수의 단점도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는 함수처럼 계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재기 호출은 내부적으로 스택이라는 구조로 함수 실행 중간 과정을 저장하게 되는데 피보나치 함수처럼 n의 값이 커질 때 함수 호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림은 F10을 호출했을 때 재기 호출을 트리 구조로 표시한 것입니다. 트리 구조에서 여러 번 반복 호출되는 함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 시간에 반복문을 이용하는 코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함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름을 호출하여 실행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함수를 변수에 대입하거나 매개 변수로 사용하고 심지어 함수를 결과값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변수에 담을 수 있는 이유는 파이썬에서 함수는 1급 객체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함수를 변수에 대입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수에는 값, 주로 숫자나 문자를 대입하였습니다. say hi to something 이라는 변수를 정의하였습니다. a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화면에 hi라는 인사말 뒤에 매개 변수를 덧붙이는 함수입니다. 복잡하고 긴 이름의 함수를 변수에 대입하였습니다. for 반복문 내부에서 변수를 마치 함수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수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이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변수에 대입할 수 있으니 매개 변수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hi Korean과 hi English라는 변수를 정의하였습니다. 각각 안녕하세요와 hello로 인사를 하는 함수입니다. 다음으로 greet이라는 함수를 정의하였습니다. 이 함수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합니다. hello라는 매개 변수를 함수처럼 사용하고 summon이라는 매개 변수를 hello 변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함수 호출에서 보는 것처럼 greet이라는 동일한 함수를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국어로 출력하는 함수와 영어로 출력하는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함수를 결과값으로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getGreeting이라는 함수는 랭귀지 매개 변수가 k이면 hi Korean 이라는 변수를 반환하고 매개 변수가 k가 아니면 hi English라는 함수를 반환합니다. getGreeting 함수를 호출하여 리턴 값을 변수에 저장하면 변수를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결과로 반환하고 함수를 변수에 대입하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함수를 변수에 대입하거나 함수를 매개 변수로 사용하거나 함수를 리턴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편리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수의 특수한 기능 중 하나인 중첩 함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첩 함수는 nested function이라고 하며 함수 안에 정의된 함수를 의미합니다. 중첩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코드 블럭을 간결하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첩 함수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함수의 매개 변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시 코드는 가변 매개 변수로 여러 개의 값을 받아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함수 stdev라는 함수 내부의 평균을 계산하는 min 함수와 분산을 계산하는 variance라는 함수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중첩 함수의 내부에서 args라는 가변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중첩 함수는 자신이 속한 함수 내부에서만 호출할 수 있고 외부에서 호출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min 함수와 variance 함수를 외부에서 호출하게 되면 함수가 정의되지 않았다는 name 에러가 발생합니다. 함수를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pass라는 키워드입니다. 파이썬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달리 코드 블록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들여쓰기를 사용해서 블록을 표시합니다. 코드 블록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코드 블록의 내용을 미처 작성하지 않아 빈 채로 두려면 단순히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으면 되지만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두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코드 블럭이 비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별도로 무엇인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pass입니다. 두 번째 예시 코드처럼 return 명령문을 사용해도 되지만 나중에 일괄적으로 미완성인 코드를 찾아서 완성할 때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pass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함수를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다양한 내장 함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위해 직접 함수를 코딩하기 전에 파이썬에 이미 만들어진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기 바랍니다.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훨씬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주차에는 파이썬의 내장 함수 중에서 유용한 것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미리 공부하고 싶으면 파이썬의 내장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링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1주차 내용을 모두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주차에서 학습한 내용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정리하였습니다. 변수의 범위, 함수를 변수에 대입하거나 매개변수 또는 반환값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첩함수, 패스의 개념을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학습활동 안내입니다. 12주차의 강의 자료 및 실습 자료는 강의 지원 시스템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특히 실습 자료를 콜앱에 업로드하여 실습 과정을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